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긍정 요인은 셧다운 종료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올리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 종목 수도 많았고, 또 이제 장중에 크게 밀리는, 그리고 코스닥은 아예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둔화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또 올라가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았고, 뚜렷한 주포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는 일단 큰 매도는 축소된 건 맞는데 매수까지는 쉽게 안 돌아서고 있거든요. 뭐 IT 서비스, 화학, 전기가스 이런 것들은 매수하는데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런 것들은 주요 수출주인데, 그러니까 이쪽 업종은 아직은 종목별로 좀 엇갈리게 매매하는, 그러니까 완전한 매수로 돌아서지는 않고 있죠. 그리고 뭐 반도체, 2차전지 일부, 정유업종 이런 것들이 플러스 나긴 했지만 어제 강세 보였던 뭐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이제 지주회사나 증권주 이런 종목들은 또 밀렸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쭉쭉 밀고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나오질 않고 이제 특정 종목에 좀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선전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셧다운 종료된다라는 뉴스들이 이미 반영이 된 상태라서 오늘 뭐 추가적으로 반응할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를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초반에 밀고 올라갔을 때 이게 사상 최고치 하고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나온 뉴스가 엄밀하게 보면 셧다운 종료된 게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냥 강제적으로 악재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뒤집었다고 호재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거 종료됐다고 신고가 넘어갈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알고 있는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뭐 이거 가지고 곧바로 사상 최고치 돌파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낀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틀 전 저점에서부터 따져놓고 보면 코스피 지수가 거의 오늘 오전 고점이 300포인트가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 저점 대비 30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그 저점에서 받은 매수 주체들, 그리고 뭐 다양한 옵션 거래하는 투자자들, 이런 쪽에서는 상당한 수익이 난 거죠. 어느 정도 수익이 난 투자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자연스러운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뭐 추세적으로 계속 여기서 돌아설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투자자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급반등 나오면 그 반등에는 항상 단기성 자금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기성 자금이 좀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서 이걸 뭐 이겨낼 정도로 센 매수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제 그런 정도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장중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오늘 최근에 보면 이제 저점이 올라가는 거는 되게 다행스러운 대목이긴 한데, 어제 또 뭐 1300개 이상 상승 종목이 나왔잖아요. 저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뭐 다시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나오긴 했지만 한번 1200개 이상 상승 종목을 만들어 놓으면 저점 매수가 한번 세게 붙었다라는 거고, 그 매수에는 이제 한번 밀리면 또 매수해야지, 이렇게 이제 좀 대기 매수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제 의미가 있는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틀 전 저점 대비 워낙 많이 올랐다, 그리고 여기서 곧바로 쭉 치고 나가기에는 뭔가 좀 허전하다, 큰 재료가 없었다, 이렇게 느끼는 투자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좀 매도가 나오면서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영향을 준 뉴스는 오늘 뭐 반도체 날이었죠. 10일까지 수출은 6.4% 증가. 근데 반도체가 17.7%, 자동차가 16%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는 4분기에도 잘 나간다. 저 수출 데이터로 봤을 때는 4분기에도 반도체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 91만 원짜리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메리츠 증권에서. 그래서 메리츠 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그 미국에 만약에 ADR을 상장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ADR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 주식인데 미국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걸 ADR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인데 미국에서 거래될 수 있게, 달러로 거래될 수 있게 좀 이제 상장해 주는 거, 이걸 이제 ADR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것까지 해서 미국 해외 쪽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90만 원 넘어갈 거다. 저는 아마 하이닉스 주가가 더 올라가면 나중에 액면 분할 이야기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주주 환원 정책까지 간다라면 주가는 상당히 업사이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오전에 뭐 하이닉스 사상 최고치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낸드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파운드리와 낸드가
다 살아나네? 그러면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고 다 좋은 거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근데 이게 또 너무, 그러니까 뉴스가 반도체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 투자할 투자자들이 다른 거 팔고 반도체 쪽으로 몰려가면서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하락 종목 수는 더 많은, 예, 수급 쏠림 현상. 저는 이제 수급 블랙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또 이제 유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최근에 그 B2가 많이 늘어났대요. 예, 보면 이제 최근에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일주일 사이에 1조 2천억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10월 한 달 동안 9천억이 늘었는데 일주일 동안 1조 2천억이면 이게 이제 2021년 7월에 1조 8천억 늘어난 이후에 최고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용융자 잔고도 26조 원까지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은 그 대출 받아 투자하는 자금은 장기로 끌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기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또 이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이거 나 오늘 빨리 청산하지 않으면 곧바로 손실 날지도 몰라, 이런 공포감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제 조금 투자자들이 저점 대비 막 이렇게 오늘 오전까지 급등을 하고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빚내서 투자했으니까 좀 정리해야지, 이런 투자자들 비중이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쳤던 것 같고, 특히 오늘 환율이 아침에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후까지 가면서 1470원 언저리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환율 올라가고 환율 안정되고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또 같이 연동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미국 경기 우려가 완화가 됐다. 이거 이제 달러 강세 요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경기 부양 우선으로 정책을 펼친다더라. 그러면 엔화가 많이 풀리는 거니까 엔화 약세, 달러 강세가 되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좀처럼 매수하지 않으니까 이건 또 원화 약세 되는 거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관세 협상 이후에 핵 잠수함 관련해서 이게 이제 조금 의견 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문서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이 의견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에서 건조해라,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시설이 한국에 있으니 한국에서 건조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 차가 있어서 지금 관세 협상이 결과물이 페이퍼로 안 나오고 있다, 이게 원화 약세 요인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등등이 겹치면서 시장이 좀 고전하는, 이제 뭐 환율이 올라가고 이게 또 지수 밀어내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주로는 이제 하이닉스가 오전에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변동성 국면에서 주가가 60만 원대를 곧바로 올라서 있다라는 건 좀 대단한 흐름이죠. 이러면서 이제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까지 동반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은근히 계속 올라가는 종목군들 정유주, 예, S-오일이 그 10월 말에 좀 밀리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제 곧바로 돌리면서 52주 신고가 또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증권업종이나 지주회사는 어제 그렇게 강했는데 오늘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매수가 집중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물량이 나고, 그리고 어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세액공 배당 소득에 대한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걸 아닌 거 가지고 또 연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또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투자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엔터주들이 불안했는데, 사실 엔터주는 내년도에 기대 요인이 적지 않거든요. 뭐 BTX 이제 방탄소년단이 내년도에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이슈가 있는데, 당장 이제 실적이 숫자가 워낙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SM은 이제 자회사 문제, 하이브는 아예 순이익이 적자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또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는, 예, 그런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 뭐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올린 지수가 32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오늘 코스피 상승폭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두 종목 빼놓고는 오늘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죠. 예, 오늘 두 종목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자금 쏠림이 좀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 예, 이쪽 자금이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이제 수급 블랙홀, 예,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난 게 오늘 장에도 특징이었습니다.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하긴 했는데, 뭐 92억 갖고 뭐 순매수했다라고 보긴 좀 그렇고, 근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건 매수 비중, 그러니까 매도 비중이 줄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높긴 한데, 저게 25% 안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매도는 이제 끝난 거다. 큰 매도 사이클은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제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거든요. 27%면은 이제 나름대로는 줄어든 거라서 외국인들 매도 비중이 축소되면서 순매수까지 돌아섰다.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더 낮아지면 이제 대형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탄력이 붙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일단 줄어든 것까지는 다행. 그러니까 종목 거래 뭐 했나 봤더니 하이닉스 하나를 4,400억을 팔았습니다. 순매도 2위 종목이 하이브인데 500억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빼놓고는 오늘 제법 순매수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매수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인터넷주,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는 게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기관은 오늘 시가총액 1, 2, 3위 순서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고, 역시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네이버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업종을 집중해서 담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가 좀 매도 쪽에 들어가 있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매수 쪽에서는 그냥 종목별로 골라 담았다. 업종 내에서. 예, 이제 뭐 로봇이나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좀 골라 담는 그런 느낌이었고, 기관은, 그러니까 오늘 기관은 나름대로 중요했던 게, 기관들이 지난주에 계속 제가 뭐 반도체 소부장 쪽 매수하더라,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붕 뜬 날 여기다 대고 정리하느냐, 그래도 또 매수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매도는 제약바이오 엔터 쪽에 이제 매도가 있었는데, 매수는 저 아래쪽까지 쭉 펼쳐놓고 보면 그래도 소부장은 또 계속 담았거든요. 지금 요 표기된 거 아랫순위로 보면 좀 그렇게 담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이제 오늘 수급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요약을 해보면 셧다운 뉴스가 이제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다음 메인 재료가 이제 뭐가 될 거냐. 그러니까 셧다운은 더 이상 뉴스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저거는 호재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호재가 아니라 그냥 생으로 악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거 풀어준 거지, 저거 종료됐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증시가 올라가는 재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메인 재료가 뭐가 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 부양,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하 안해, 아니면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아니면은 AI 투자,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 재료가 뭐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 시장 새벽에 마감된 거는 빅테크와 반도체주가 주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주도주로 그냥 고정돼서 가느냐, 이게 우리 증시 이제 주도주 구도에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되니까 이 부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진정은 했는데, 그러니까 매수까지는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는, 예,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겠죠. 일단 매도 비율이 좀 떨어진 건 다행이긴 한데, 그 매수가 일주일에 이틀 이상 한 3, 4천억 순매수하는 날이 섞여야 돼요. 근데 아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조심스러워서 뭐 당장 고점 넘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주사 증권주 어제 올라가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수급 쏠림 현상 계속해서 특정 종목이 세게 가고, 그리고 오늘 반도체는 또 시총 1, 2위 종목이니까 워낙에 또 이거 움직이려면 자금 이것저것 팔아서 일로 몰려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거하고 같이 보면 되는데, 강세장의 특징이 뭐냐면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수급에서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주포 노릇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융투자가 뭐 최근에는 그 퇴직연금이 금융투자로 집계가 돼서 그게 이제 좀 매수로 들어온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투신이나 연기금이 섞여서 같이 기관이 전체로 매수가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매수 주체가 뚜렷하게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뭐 개인이 매수 주체가 되려면 예탁금이 엄청나게 증가해야 되는데 예탁금이 다시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월말 월초에 등락거리는 걸 빼놓고 나면 예탁금 증가폭이 이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워낙 순매수한 것 때문에 이제 예탁금이 그 자금을 투입해서 줄어든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주포로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포로 들어오고 있진 않잖아요. 다만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건 지난주 11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매도 규모가 계속 줄어들다가 오늘 급기야는 약간이긴 하지만 순매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포가 돌아오느냐, 그리고 이제 그 주포가 돌아오면서 SK 하이닉스라는 매도 지속하던 종목이 매도가 멈추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주도주와 주포가 이제 컴백하는 장세가 나온다라면 아마 다시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면 수급 쏠림 현상, 예, 막 돌아다니면서 이 종목 찔러보고 저 종목 찔러보고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어서 이제 주포와 주도주가 돌아오는 강세장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순환매로 가느냐, 요 구도 당분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시장에 큰 하락 나오고 나서 이제 뭐 드라마틱하게 확 올라놓으면 한동안은 변동성이 이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일관성보다 좀 변동성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지수보다 종목별 수급이 중요하고, 특히
최근 변동성 나오면서 기관들이 팔다가 매수로 바뀐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